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과 5주차 동안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할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모임 이름은 프리즘인데요. 프리즘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선생님들은 왜 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었을까요? 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느껴지네요. 프리즘이란 하나의 빛을 여러 가지 색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임 이름을 프리즘으로 지었고, 앞으로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지닌 각각의 색깔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활동을 같이 할 선생님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럴 줄 알고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5주차 동안 함께할 김선영 선생님이에요. 짜자자자잔. 여러분들의 얼굴은 안 보이고 이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선생님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선생님은 한남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고 나이는 24살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자기소개는 뒤에 활동을 진행하면서 알려줄게요. 뒤에 활동을 알기 위해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선영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요. 얼른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영 선생님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활동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용진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앞으로 여러분과 한 달여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선생님의 이름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용진쌤이에요. 친구들 씩씩하게 읽어줬는데, 자,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다들 집, 그리고 학교, 그리고 아동센터에서도 각자 웃으면서 보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우리 김서영 선생님처럼 24살이에요. 네. 근데 24살이면 너무 아저씨고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놀이터도 못 가고 문구점도 못 가고 너무너무 심심하죠? 그쵸?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심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심심한 시간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남대의 미남, 미녀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매주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한 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선영쌤, 용진쌤 말고도 다른 선생님은 누가 있을까? 혹시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네,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또 자기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활동에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용진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용진쌤이 얼른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채원쌤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주 동안 수업을 함께할 임채원 선생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채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은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이고 23살입니다. 선생님의 소개도 이따가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재미있는 수업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채원쌤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어서 채원쌤과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해보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용필쌤의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앞서 소개한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조용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활동을 할 생각에 신이 났었는데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게 되어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재밌게 함께 놀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는 활동 중에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도 있으니까 이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오늘 활동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활동 따라와 주길 바래요. 그럼 이따 활동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 네, 용필 선생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용필쌤 말처럼 우리 친구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22살입니다. 더 자세한 자기소개는 잠시 후 활동을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어서 직접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재미있는 활동 많이 진행할 거니까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선생님들 얼굴 익히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선생님들의 자기소개 잘 들었나요? 이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너무나도 즐거운 한 달이 될 것 같죠?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과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이 한 달 동안 함께 할 활동들을 간단히 알려줄게요. 오늘 1주차에는 마인드맵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적어보면서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나만의 명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2주차에서는 모자이크로 국기를 그려보고 부모님 나라의 여행 계획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알아보고 다름을 존중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번째 주에는 내가 어른이 되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서 미래의 내가 되어 명함을 만들어 보고 일기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가족 아침 인사말을 정해보고 아침 인사말을 액자로 꾸며보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할 활동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봤는데 어떤가요? 다음 시간 우리 다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선생님들의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PPT를 통해 선생님들의 마인드맵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차차! 선생님이 마인드맵에 대한 설명을 깜빡했어요. 마인드맵이 뭔지 살펴보고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마인드맵이 뭔지 알고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맵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인드맵은 머릿속의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거미줄처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릴까요? 먼저 종이 한가운데
단어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것을 가지를 만들어서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적습니다. 다음으로 그 가지에 있는 단어를 봤을 때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을 계속 거미줄 치듯이 적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리는지 이해했나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을 계속 이어서 적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적을 때 떡볶이나 김밥 등을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바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한가운데에 이름을 적고 자신만의 그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꿈, 내 취미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선생님들의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PPT를 통해 선생님들의 마인드맵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마인드맵이에요. 어때요? 잘 그렸나요? 네. 먼저 선생님의 이름은 이승민이고 나이는 22살이에요. 선생님은 가족을 떠올렸을 때 엄마, 아빠, 남동생이 떠올랐고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남동생이 지금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저랑 쌍둥이이기 때문에 남동생을 딱 떠올리면 항상 쌍둥이라는 말이 기억이 나서 이에 대해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의 취미를 떠올렸을 때 선생님은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드라마는 사극 드라마를 좋아해서 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유명하던 광개토대왕이랑 최근에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봤던 백일의 난고님들이 생각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한번 떠오르는 가수 이름들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 선생님과 농부예요.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한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다가 나중에 농부가 되어서 귤과 고구마랑 감자 농사를 짓는 게 선생님 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음식은 과일이랑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과일은 그중에서도 귤과 사과를 좋아하고 고기는 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닭으로 된 음식들이 엄청 마구마구 떠올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은 휴식이랑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집순이라서 집에 있을 땐 휴식을 취하는 반면에 나가면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마구 뛰어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걷는 건 좋아하지만 달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을 성격이라는 걸로 한번 채워봤는데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어색해하지만 이제 친해지면 되게 말이 많고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마인드맵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영쌤입니다. 선영쌤의 마인드맵을 그려봤는데, 먼저 선생님의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네 명이, 그리고 선생님까지 이렇게 네 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엄마는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친구 같아요, 선생님과. 옷도 같이 입고 식성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해서 친구 같다는, 언니, 동생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버지는 때로는 엄하지만 한없이 다정하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밉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 듣는 것, 그리고 여행, 그리고 춤추기인데요. 춤추기는 초등학교 6년을 재즈 댄스를 배웠고, 그리고 계속 그 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춤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춤을 배우면서 아, 역시 취미로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취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행인데, 선생님은 여행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도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해외 여행은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 나이가 됐으면 꼭 유럽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취미는 노래 듣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꿈인데요. 선생님은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 선생님과 부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은 단순히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인데요. 이 부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꼭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것인데요. 좋아하는 것은 크게 음식, 음악, 영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은 이제 선생님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요. 엽떡도 좋아하고 신전도 좋아하고 그 외에 이제 학교 앞 문방구점에 파는 그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두 번째는 마라탕입니다. 선생님이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먹어보고 선생님과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인데요. 음악은 힙합과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힙합 음악은 이제 랩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선생님의 랩 실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인데요. 선생님은 로맨스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재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맨스 영화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직 학생들이 너무 어리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500일의 썸머 같은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인데요. 가치관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가치관이란 말 대신에 선생님이 가슴속에 꼭꼭 들고 다니는 말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행복이랑 선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 선한 영향력은 아까도 그 꿈에서 같이 이어져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이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데, 이 선한 영향력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아,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었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선생님은 사소한 것들의 행복을 느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도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가독에 강아지를 하나 더 써놨는데, 선생님이 강아지를 또 키워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이름은 버디예요. 버디라는 이 이름은 친구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은 또 하나의 작은 행복은 이 버디를 보면서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마인드맵,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려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도 선생님의 이렇게 글 쓴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다음 선생님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제 앞에 서영쌤의 설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용진쌤의 마인드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가운데 용진쌤의 이름이 있네요. 그리고 용진쌤을 둘러싸고 있는 취미, 뭐 가족, 꿈, 동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가족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이 한 명 있어요. 형 뭐 보면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다음 주에 또 결혼을 하게 됐네요.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부남이 되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 친구들 이제 가족을 생각했을 때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많이 생각하실 텐데 어머니 선생님한테 어머니는 사모님 같은 존재예요. 아무래도 집에 아버지랑 형이랑 저까지 세 명의 남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싶은 거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다 이제 집안 남자들이 태워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사모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워요. 네, 그리고 아버지. 선생님에게 아버지란 인생의 멘토이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려운 말이기도 하겠지만 네, 항상 존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 그게 선생님한테 아버지라는 사람의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물. 선생님은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자, 뭐가 있나요, 동물? 우리 비숑과 고양이가 있네요. 네, 강아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비숑. 네, 되게 복실복실한 털을 가진 비숑이라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매우 볼 때마다 너무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고양이는 이제 삶에 있어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것.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정말 좋아하는 게 많은데 네, 딱 생각하는 게 세 개가 있다면 네,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가족은 항상 선생님을 뒷받침해주는 진짜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적으로 돌려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족을 볼 때마다 항상 열심히 살자, 가족을 위해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치킨 좋아해요,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죠? 선생님은 페리카나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쓴 거는 뭐 아침, 저녁은 뭐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수 있는데 점심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점심에 피자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네, 치킨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이어서 삶이라고 썼는데 뭐 돈이고 삶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돈은 삶이라는 씨앗을 트기 위해서 필요한 물뿌리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앞에 삶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이러한 씨앗을 틔워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꿈. 선생님의 꿈은 네, 두 가지를 정했는데 꿈이란 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꿈이란 건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 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선생님한테는 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만능 맥가이버라고 선생님은 뭐든 잘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멋진 아빠. 이제 나중에 가족을 만들고 정말 믿음직하고 재밌고 또 언제는 친구 같은 그런 멋진 아빠가 되고 싶고 네, 딸 한 명, 아들 한 명씩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취미는 뭐 목공 친구들 혹시 톱질 해봤나요? 선생님은 취미로 톱질과 망치질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책상을 만들거나 서랍을 만들거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거로 공구 세트는 이사를 오면서 공구 세트를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공구 세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취미는 또 운동 중에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기? 아까 승민 선생님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운동을 할 때 특히 자전거 타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날이 좋아지고 우리 코로나가 없어지면 친구들과 다 같이 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자기기는 컴퓨터도 좋아하고 핸드폰도 좋아하고 되게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적어봤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꿈이 만능 맥가이버는 진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적어봤어요. 친구들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지금 살면서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유튜버가 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친구들도 그런 거를 다 해보면서 다 잘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마인드맵을 보여줬는데 선생님 거 말고도 친구들 것도 얼마나 잘 썼는지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용진 선생님에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된 임채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PPT로 자기소개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마인드맵에는 총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가족, 취미, 꿈,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의 가족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취미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수도 있는 유튜브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채널이나 고양이 채널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다른 취미로는 야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대전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하나이글스라고 하는 팀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하시면 너무 다행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야구장에 가서 직접 선수들을 응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쉽게도 야구장에 한 번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아쉽지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야구도 보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음식, 노래, 그리고 색깔 측면에서 한번 적어봤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에는 떡볶이와 파스타, 그리고 고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3가지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네,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는 방탄소년단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피아노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해요. 방탄소년단 노래는 선생님이 막 신나고 싶을 때, 졸릴 때, 이럴 때 듣고 피아노 음악은 제가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할 때,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해야 할 때 등에 그때 듣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깔은 연두색과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연두색이랑 하늘색을 보면 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되게 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해서 연두색과 하늘색을 좋아한다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꿈이 있는데 방금 우리 용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은 여러분들 명사나 아니면 직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꿈이 있고 또 일상적인 부분에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들 같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는 것이 선생님의 직업적인 꿈이에요. 또 다른 일상적인 꿈은 선생님이 태어나서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강아지랑 고양이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돈을 벌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을 때 우리 반려동물을 한 마리 키워서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집사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네, 선생님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선생님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필 선생님입니다. 제가 꾸미기에 특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난잡하게 보일 수도 있게 꾸며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만 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마음껏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가족을 먼저 설명해 볼 건데 선생님은 부모님과 누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고 누나들은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있는데 큰 누나랑은 6살이나 차이 나고 작은 누나랑은 2살밖에 차이 안 나서 작은 누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셋 다 우애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할머니도 한번 적어봤어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살아 계시지만
할아버지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계신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취미로 영화, 운동, 게임을 하는데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막 영화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고 영화를 보고 해석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운동은 농구랑 축구를 써놨는데 농구는 최근에 하는 거를 되게 친구들하고 즐겨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도 적어봤고 축구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었는데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게임은 뭐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도 즐겨 하지만 주로 온라인 게임을 친구들과 여가 시간에 함께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꿈은 선생님인데요. 이건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거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사람이란 하고 싶은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과 책임감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취미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은 영화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 아시나요? 선생님은 그 놀란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배경화면에도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상징인 팽이를 해놨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 리버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해외 유럽에 있는 프로축구 팀인데 선생님이 이 팀을 중학생 때부터 엄청 좋아해서 막 각종 용품도 가지고 있고 막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도 수집을 하고 그런답니다. 선생님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고 막 친구들을 불러다가 맛있는 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좌우명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행복한 모습과 가깝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의 하나로 무엇인지 장단점이 있다 이런 문장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이거를 경험으로 장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으로 승민 선생님이 다시 나와서 활동을 진행해 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인드맵 잘 봤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차례입니다. 활동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한 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활동지와 함께 오늘의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마인드맵은 모두 잘 그렸나요? 모두 한번 다시 자신이 그린 마인드맵을 훑어보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바로 채워주세요. 그럼 모두 다 잘 채웠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린 마인드맵을 보고 자기 자신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 목에 걸려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명찰이에요. 선생님이 빼서 보여주는데 잘 보이나요, 모두? 네, 네, 잘 보여요. 선생님의 명찰을 보면 이쪽에 용이 있죠. 이 용은 선생님의 이름에 용이 들어가서 용이라는 글자를 써 넣는 대신에 용을 캐릭터처럼 그려서 넣어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인 용필을 쓰기보다는 선생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옆에는 쌤이라는 글자를 적어 봤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불러줬으면 하는 별명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명찰을 꾸밀 때 꼭 이름을 쓰지 않고 별명으로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을 그려 넣었으니까 용이 뛰어놀 만한 자연 환경들을 함께 그려서 명찰을 꾸며봤어요. 선생님도 뛰어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 넣은 이유가 있답니다. 또 그냥 셈으로 적기에는 칸이 넓어 보여서 글자를 전부 적지 않아도 입체적으로 보이게 적어봤어요. 여기 시옷을 보면 시옷을 모두 적은 게 아니라 선 2개로 이렇게 시옷을 표현해 봤는데 어때요? 신기하죠? 이렇게 명찰의 앞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별명이 잘 보이게 적고 자유롭게 꾸미면 된답니다. 그리고 명찰을 뒤집어서 보면 이것도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노란색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림이 3개가 있네요. 이쪽 아래를 보면 축구공이 그려져 있죠. 선생님이 앞서서 마인드맵을 보고 소개한 것처럼 선생님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공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노란 새가 그려져 있죠. 이 새의 이름은 리버버드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축구팀의 마스코트 캐릭터예요. 마인드맵 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설명한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 그려 넣어 봤어요. 혹시 그림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나요? 선생님 명찰에는 왜 X자가 그려져 있나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 명찰을 만들 때만 해도 꿈이 없어서 위쪽에 X자로 표시를 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꿈이 생겨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이라는 꿈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다면 이 자리에 어떤 그림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저요. 네, 칠판이나 분필 같은 걸 그려 넣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아마 분필을 그려 넣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찰의 뒷면에는 여러분들을 잘 나타낼 수 있게 꾸미면 되는데 우리 아까 그린 마인드맵에서 그러한 특성들을 찾아본다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명찰에 대한 설명은 끝났으니 다른 선생님들도 어떻게 명찰을 꾸몄는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영쌤,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선생님의 이름이 뭐였죠? 선생쌤이에요. 선생님은 가운데 이름이 선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기다 선생님이 맞아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작게 영어를 써놨는데 sun, sun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 sun이라고 적고 거기에 동그란 태양을 하나 그렸어요. 이 태양 주변에 주황 색깔 불빛이 나죠. 이 주황 색깔 불빛은 태양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태양빛이 온 지구를 다 비춘다는 의미에서 그려 넣었고요. 그리고 조금 허전할까봐 위에는 하늘과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 새를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새가 하늘을 날면서 밑에는 뭐가 보이죠? 풀이요. 맞아요. 풀이 보여요. 이렇게 선생님은 명찰을 예쁘게 꾸며봤고 선생님도 뒷면에 좀 작게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은 해가 이제 노을 같아 보이지만 해가 이제 뜨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태양 옆에는 이제 새 2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가 지고 있는 모양을 그린 거예요. 이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이 별똥별이 날아가는 모양도 있고 까만색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나무를 그려놓고 이 나무 옆에 있는 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전봇대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저물어가는 느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름에 이렇게 뜻을 넣어서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이름표도 보러 갈까요? 네.
자, 스캠. 이 명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용진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명찰은 다른 것보다 앞부분에 제가 좀 많이 공을 들여봤어요.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용진쌤이니까 용쌤으로 해볼까? 했는데, 어머나, 용쌤이 이미 한 명이 있네요. 용쌤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생각해봤어요. 선생님의 성은 성입니다. 네. 많이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흔하지 않은 성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친구 중에 성씨가 있다면 그 친구랑 아주 친하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성을 써보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싶기 때문에 친구들이 편하게 쌤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서 성쌤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주 멋있고 튼튼하고 정말 웅장한 성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성쌤이라 적어봤고요. 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파란색을 한번 이렇게 열심히 칠해봤습니다. 친구들 중도 파란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파란색이 너무 시원하고 깔끔해 보여서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양 끄트머리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디자인 이런 패턴을 한번 그려봤고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패턴을 그려봤습니다. 가운데에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로고를 한번 그려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선생님이 만든 명찰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앞으로 5주 동안 이 명찰을 차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재밌는 생활 그리고 재밌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보면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용쌤이요. 용쌤 아니고 성쌤이요. 용쌤이 2명이니까 꼭 성쌤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 다 같이 성쌤! 성쌤. 성쌤. 다음 쌤한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서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채원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이름은 채원인데 왜 여기는 채온쌤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체온 재는 거 되게 많이 하죠. 거기서 선생님의 이름도 좀 편하게 부르면 채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채온쌤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름 이렇게 편하게 부르다 보면 뭔가 체온? 아까 우리 열질 때 하는 그 체온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마인드맵에서 설명했듯이 선생님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이름에서 좀 말장난을 친 것처럼 체온을 나누는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채온쌤이라고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위에 보면 해가 되게 예쁘게 웃고 있죠. 이런 해처럼 여러분들께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채원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보니까 되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가요. 맞아요. 쿼카예요. 선생님이 고양이와 강아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쿼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동물은 고양이랑 강아지는 좀 흔할 것 같아서 좀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쿼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안기는 모습이 선생님 친구들이 이 모습과 제가 많이 닮았다고 해서 한번 쿼카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무지개가 있죠. 아까 선생님 모임의 이름이 프리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각각이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색들을 이 채원 선생님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무지개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채원 선생님의 명찰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예뻐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다음 선생님의 명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승민쌤입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별명으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름을 별명으로 만들기에는 살짝 애매한 이름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귤을 한번 제 이름 위에 얹어봤습니다. 어때? 귀여운가요? 너무 네,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만든 이름표의 뒷장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낮잠 자는 걸 좋아한다고 마인드맵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낮잠을 좋아해서 잠자는 모습과 그리고 그 옆에 닭을 그렸는데, 살짝 끔찍한 이야기지만 선생님은 고기 중에서 닭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닭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닭도 굉장히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귀엽게 생겨서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선생님의 꿈 중에 역사 교사 말고 또 하나 꿈이 뭐였죠? 농부요. 농부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농부가 꿈인데 그중에서도 나중에 귤을 키우고 고구마랑 감자를 키우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승민쌤의 명찰까지 다 봤으니까 다시 우리 활동으로 돌아가서 용필쌤께 나머지 활동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들의 명찰 다 잘 보았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명찰을 꾸며보는 활동을 할 건데 모두 준비되었죠? 준비되었다면 영상을 멈추고 명찰을 꾸미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두 시작! 자, 친구들 명찰 다 만들었나요? 네. 자, 오늘 활동은 마인드맵 그리기와 명찰 만들기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잘 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그린 마인드맵과 명찰은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들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올려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만든 명찰을 함께 나누고 소개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